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이 부동산과 주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145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금요일 종가 1916포인트까지 이제 회복을 했는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생각보다 이르게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라는 부분이, 실물 경제라는 부분이 과연 정상화가 됐느냐. 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정상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렇게 회복된 주가 지수, 지금 뭔가 불안해 보이는, 자,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있고요. 또 그와 이제 비슷하게 또 이제 부동산도 코비드 19 때문에,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도 했고 우려도 했고요. 또 투자 심리 지수도 굉장히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빠르게 회복되는 주가 지수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지금 호가도 내려오고 있고 실거래가도 지금, 예, 저렴하게 찍히고 있고요. 이전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순간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하거나 또는 주택을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상위 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자,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물어보는 내심 속에는, 자, 이거 굉장히 불안한데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지수가 올라오니까 지금 굉장히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지금 상황이 놓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서울 아파트 그 매수 타이밍, 지금 적절한 시기인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금일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 매수 타이밍, 자, 지금 순간 적절할 것인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 16 대책, 220 대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정말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번 냈던 정책을, 매번 나왔지만 일단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정책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예, 요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1216 대책, 220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1216, 예, 기본적인 큰 골자를 보게 되면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가 됐고요.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된 겁니다. 자, 주택 보유 부담 강화. 그래서 보유세가 강화가 될 거다. 또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었다. 즉,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 이 상태로 이 재테크를 해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쉽지만은 않아요. 어디서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단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억 원 이상의 조정대상 지역,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예,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요. 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자,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그러니까 주택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증빙 자료까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래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 먹히고 있는, 그러니까 규제가 서서히 녹아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바로 코비드 19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1216 대책이나 220 대책이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감을 많이 했고, 자, 그렇지만 일단 이 대책이라는 게 한번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먹히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즉, 타선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타선 기간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단 뭔가 이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뭔가 이 사이에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뭔가 이 규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자,
뭔가 조금 희석된 면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순간에서 좀 알아두실 거는요. 규제가 강력한 거고요. 자, 그 규제가 강력했지만 일단 이 코비드 19이 부동산 경기 위축시키는 데 있어서는 촉매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이제 4월 17일자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요. 2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67,814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 수고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이 국가에서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WHO에서 이제 팬데믹 선언 이후에 이 세계가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였고 진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진짜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공장 그러니까 공장이죠. 제대로 가동되는 것들도 없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금지령 이동 금지령을 발표한 국가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상적인 지금 사회 활동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지표 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 자 하락률 높은 이제 동남권 그래서 이제 동남권에 뭐가 들어가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7년간 상승을 했을 때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동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검은색이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아직까지는 플러스 상승률인데 그래도 서울 외곽 지역 평균보다는 자 전국적으로 좀 덜 지금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바로 서울 동남권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가는 그래프가 바로 이 동남권의 그래프인데 지금 마이너스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가격 상승률도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호가도 내려가고 있고 실거래가도 지금 저렴하게 내려갔고요. 또 그 다음에 금매라는 타이틀로 지금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문의를 하면 일단 금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손님들한테 자 이거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락 주거나 문자 주는 물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서울 특히나 강남 4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울고 싶은데 뺨까지 맞고 그러니까 때릴 수밖에 그러니까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감당하기 힘들어진 지금 보유세인데요. 일단 보유세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등 자 주택 보유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6월 1일. 자 6월 1일이 가까워지는 4월 5월 중에는 다주택자가 뭔가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 선택에는 이제 급매물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왜? 이 보유세가 만만치 않게 자 늘어났다. 근데 이 보유세는 내년에도 더 낼 거고요. 내후년에는 더더욱 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도 굉장히 보유세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강남 3구 고가 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린 게 이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지금 살펴보는데요.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시 가격이 84제곱미터 20억 3,700만 원인데요. 종부세가 350만 원.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이 82.99%. 와, 80% 이상 오른 거예요. 자, 보유세.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다는 46.29%가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 343만 원을 더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보유세로 1,083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내더라. 또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 지금 공시 가격이 21억 7,500만 원이고요. 종부세가 작년보다 75.36% 오른 494만 원이 나올 거고요. 또 이제 보유세는 전년 대비 46% 상승한 418만 원이 증가해서 1326만 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보유세 시뮬레이션은 일단 만 59세 이하 주택 보유 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 지금 예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미안 퍼스티지 이 아파트 굉장히 비싸죠. 84제곱미터 공시가격 21억 3천. 그래서 이 아파트도 전년 대비 83.89%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유세도 45.75%가 늘어나서 전년 대비 364만원 늘어난 보유세 1158만원, 종부세는 371만원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죠. 자, 82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은 16억 5천만원이고요. 자, 102%가 올랐어요. 정말 2배 올랐네요, 2배. 그래서 종부세가 이 102.83% 오른 249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전년 대비 44.19%가 오른 그 257만 원이 이제 증가했다고 보는데, 자, 보유세가 즉 838만 원 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소득이라는 게 막 높다고 해서 강남에 이 주택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소득에 단절되신 좀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지난 5년간 진짜 그때 사놨던 주택이 뭐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근데 소득은 자, 그에 받쳐주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유세 여러분들 1,000만 원 이상씩 한 달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만 원 이상씩 이 낸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감이 될 수밖에 없고, 또는 이 주택 고가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전세 끼고 하나 사놓은 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또 그게 플러스로 합산이 되게 되면 이 세금이라는 게 가중이 돼서 나오는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고가 아파트를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서울에 있는 다른 주택, 투자했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보유세 기준일 6월 1일, 자, 이제 기준으로 내게 되는데, 일단 지금 중과세 6월 1일 전까지 이제 그 매도를 하게 되면 또 유예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4월달, 5월달,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좀 우리가 좀 지켜보는 부분도 필요하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1914.53포인트네요. 아까 1916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1914.53포인트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정말 뚝 떨어졌잖아요. 예, 뚝 떨어졌어요. 언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제 선언하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주가 지수가 폭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주가 지수가 1914.53포인트, 그래서 어제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회현상 지금 사회활동 하고 계신가요? 또는 이 공장,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해외에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법인 공장들이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고 공장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정상화된 건 없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 급여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업 급여를 청구를 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도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또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남미, 또 아프리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왜 주가 지수가 올라왔을까? 일단 여러분들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일단 그 에볼라 치료제로 지금 뭔가 개발하던 약품이 하나 있어요. 람데시른가요? 예. 그 약품이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뉴스 좀 제대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실험,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게 긍정적인 그 효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럼프 형님이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이 일자리 복귀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뉘앙스를 풍기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실체가 받쳐주지 않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반등한 거 굉장히 저는 또 위험하고 좀 우려스러운 면들도 분명히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제 사자, 이 매수세로 또 전환이 많이 될 텐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갑자기 뭔가 뻥하고 이슈 하나, 어떤 특정 이슈 하나 딱 던져주게 되면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여러분들 접근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랬을 때 일단 부동산 주가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빠른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부동산 지금 뭔가 급매물도 나오고 있고 호가도 조정되고 있다는데 지금 매수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요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주가 지수에 대해서 한번 우려스러운 걸 또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개인 요즘에 정말 스마트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이제 뭐 오랜만에 사자로 들어오긴 했는데, 개인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지금 개인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또 코덱스 인버스도 사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이제 1900포인트, 그 다음에 1800포인트, 1900포인트 회복을 하면 할수록 뭔가 주가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하락에 대해서 염두를 하면서 좀 뭔가 이런 인버스라는 거는 주가 지수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쪽으로 좀 베팅하는 개미들도 많아졌고 지금 상위 랭크에 이렇게 인버스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정말 스마트하죠. 예, 우리나라 개미보다 어찌됐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의 이 주식, 이 증권보다는 역사가 길잖아요. 투자 노하우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거대한 자본, 정보력으로 이제 똘똘 뭉친 외국인. 이 외국인이 지금 이 코덱스, 그러니까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지금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선물 인버스를 사고 있다라는 게 좀 찜찜해요. 왜? 지금 뭐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자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좀 사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뭔가 이 외국인이요 또 뭔가 이렇게 갑자기 주식을 사겠다라고 들어오면서 주가 지수가 뭐 기관도 이제 사자로 들어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쌍끌이 매수죠. 이 쌍끌이 매수가 진행되면서 뭔가 주가가 올라갈 듯한 포지션을 만들어 놓지만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페이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게 페이크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눈송입, 예, 속이기 위해서 뭔가 매수도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갑자기 뭔가 이슈가 하나 터지면서 또 우구장창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계속 이 사람들이 매수할지 안 할지도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이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항상 보셔야 돼요. 근본적인 거. 예. 주가 지수 올라가고 있고요. 자, 주포가 돌아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환영하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신. 예, 투신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가 지수 방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연기금에서 막 주가를 많이 매수한대요. 주식을. 그렇게 뭐 좋은 현상이 일어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투신이라든가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움직이는 방향성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 투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코덱스 인버스를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똘똘하게 움직이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투신이라는 이 운용사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어떤 포지션으로 매도를 하는지 좀 중요하게 외국인 못지않게 예, 보는 기관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인버스 쪽으로 좀 베팅이 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좀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정상적이면 자, 원유 유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WTI 지금 서부 텍사스유가 지금 20달러가 붕괴가 됐고요. 그래서 셰일가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정유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파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0달러 시대로 이제 열리나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대규모 감산 합의를도 불구하고, 자, 넘치는 공급, 자, 무너진 수요, 지금 공장들이 다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집에서들 다 쉬고 있고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조조정에 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5월 달에는 더 심각할 거예요. 6월 달에는 더 심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가 지수는 올라오고 있고요. 자,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자, 매수를 할까요? 지금 주가 지수가 반등이 되니까 뭔가 부동산 가격도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도 갑자기 뭔가 이 훈풍이 돌 것처럼 이제 느낌이 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1920만 배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사상 최고의 자, 유가 재고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 원유 수요가 일 평균 하루 평균 2,900만 배럴 자, 급감해서 25년 만에 최저 기록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예, 물론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공장이 중단됐고요. 지금 이 일자리 문제가 커지고요. 일자리 문제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소득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적어지게 되면 일단 우리 가족의 진짜 위기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자, 뭐 주택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양호하게 가고 또 정점에서 좀 이제 줄어드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 삼성, 외국에 지금 공장들 아직 풀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뭔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좀 신호가 오고 있다 그러면 일단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해결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뭐 미국의 뭐 테슬라라든가 뭐 외국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공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 풀 가동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회복이 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시점을 그때로 좀 유보해서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주가도 지금 현재 좀 불안불안할 수도 있고요, 다시금.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서울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규제 아까 많이 있잖아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자,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촉매제 역할이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고,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2분기 정도는 지나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 상승.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택가격 상승은 서울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예, 규제 1216 대책, 그 다음에 이제 220 대책 강력한 규제가 버티고 있는 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그로 인해서 급감했죠. 그 급감한 강남 3구 아파트지만 자, 평균 매매 가격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매매 가격은 아직 덜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아직 농후하게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강력했다. 자, 고가주택 시장 접근은 보수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1주택자 보유세 금액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5월까지는 일단 어떻게 매물이 또 그러니까 나와서 적체가 되는지, 또 매물이 적체가 되고 적체가 되면 무거워지잖아요. 또 그럼 가라앉는 거예요. 또 가격이라는 게. 자, 그러면서 뭔가, 지금 매수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좀 느긋하게 시장을 한 발짝 뒤에 이제 물러서서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흐름을 지켜보고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최소 2분기 이상은 예, 지나서 보자. 자, 그리고 또 이제 세계의 공장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자, 구조조정 문제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고, 자, 이로 인해서 시장 침체 장기화로 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단절의 문제는 자, 여러분의 가정의 안녕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한 일단 이 공장이 풀 가동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게 영업이익이라는 게 이제 또 1분기 지나고 2분기 지금 2분기가 굉장히 우려스럽잖아요. 자, 2분기가 지나고 나서 어떠한 문제가 회사 내부에서 터질지 몰라요. 이 고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
제외한 자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고가 주택 지역 자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 규제가 가장 강력하게 깊게 들어간 지역 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침체가 될 거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한 발자국 뒤에서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규제 지역이나 또는 그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 그 좀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온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자, 무주택자라 그러면 좀 청약을 고려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유효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런 우려감 또는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자,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지역이 침체로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명하게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비교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일단 2분기까지는 그래도 지켜보면서 예, 흐름을 지켜보면서 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예, 주말인데요. 일단 주말 여러분들께서 예,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답답한 마음에 또 이제 뭐 야외 활동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일단 예, 주말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